했었을 때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후에 점차적으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secondary response non response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흔한 이유는 도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톡신을 굉장히 낮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 환자가 '머슬을 아예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머슬이 안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롱제비티나 혹은 환자 만족도는 사실은 적정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주입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리스폰스가 잘 안 나오게 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면역원성 연구인데요. 고비 선생님께서 2년 전에 발표했었던 연구였었습니다. 33 가지의 임상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한 것이었었습니다. 5,870여 명의 환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13,000 건의 그러한 트리트먼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화항체가 실제로 얼마나 형성되는지를 살펴봤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메타 분석이고, 또한 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 분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최대 15 트리트먼트 사이클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환자가 10 에서 600 유닛 정도의 이러한, 그러니까 600 이라고 하면은 클리니컬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 사이클까지 다 받았을 때 있어서 메타 분석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5,876명 환자들 중에서 27 명의 환자들만이 코어 톡신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6 그중에서 이제 일부만이 지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반응이 일어난 경우는 27명 중에 5 명밖에 없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 항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무반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무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무반응이 나타났던 경우에는 600 유닛씩 투입을 하게 되는 cervical dystonia 환자, 그다음에 overactive bladder 환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블래더 자체가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롱저비티나 보톡스의 장기 효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들도 실제로 이 정도의 팔로워가 듀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정말 이것이 신뢰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원치 않은 확산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요. 아보버튬 톡신 같은 경우 디퓨전 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같은 경우에 빠르게 작용을 보이고 2-3일 만에 작용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4 개월 정도요. 장기적인 사용을 할 때도 안심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사이클 반복하면은 점진적인 효과이 추가적으로 있고 환자 만족도 높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볼드 스터디에 참여했었는데 볼드 스터디에서는 보톡스만 10년 동안 내지는 그 이상 받은 환자였고 환자들의 연구였고 이제 그 연구가 종료돼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런 제품도 이와 같은 그런 이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엘렉티브한 시술하고 있는 미용 성형 의학 전문가 아닙니까? 또 저희가 윤리학적인 의무가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용 성형 의학에 있어서는 제품을 쓸 때 그 사용되는 그 경험에 대한 증빙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은 여러 개의 즉 5천여 개 있어서 피어 리뷰 스터디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억 건 정도의 그 시술이 연재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시행된 연구가 있고요. SD population에 대한 서머리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 같은 경우는 인코에 대비해서 6 배도 높고 또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의 시행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타 제품과의 차이는 정말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라겐은 과학의 힘을 믿는 회사로서 보다 안전하게 유효하게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36 개 이상의 인디케이션이 있고 클리니컬 유스가 넘버 1 이고
미용성형의학에서 싱가포르과 중국과 그리고 대만에 있어서는 교근 비대에 대해서 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티스마 밴드에 대한 경증도 획득했습니다. 이제 각 제품별로 차이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조 공정에 있었고 차이도 있었고, 또 연구도 있었고, 또 연구에 보면은 1:1로 그 단위 환산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또 도싱을 통해서는 인코를 1:1로 우리가 호환시키라고 됐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인코를 쓰시려면 적어도 20% 정도 용량을 증량해야 되고, 심지어 55%까지 증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 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단백질 주입한 것이 때문에 면역 원성에 대해서 생각해왔지만은, 오너버툴륨 톡신 같은 경우에는 0.3% 있어서 6배까지의, 즉 8번 사이클을 치료해도 이와 같은 정도의 그런 문제가 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0.3%에 불과했습니다. 인쿠보툴륨 톡신의 미국의 PI를 보면은 항체 형성률이 1.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코버튬 톡신의 그 제품 내 설명서엔 1.5% 향체 형성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조사가 "우리 제품은 순수해요라고 얘기하시면 잘 보셔야 하는 게, HSA가 2배 정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런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주셔야겠습니다. 정밀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맞춤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은 일관된 우수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앞서서 어제 찰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평판과 환자들의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추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라미레스 박사님,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그 첫 번째 강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스킨바이브를 과연 필러로 봐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아닙니다. 필러는요, 볼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킨바이브는 그렇지 않죠. 스킨바이브는 필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브랜딩을 했었을 때 실제 많은 의사들이 "왜 브랜드를 바꾸냐. 볼라이트 즉 마이크로스 12에서 왜 스킨바이브라고 이름을 바꿨냐."라고 물어봤었었는데요. 그 리브랜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볼라이트랑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아쿠아폴리스테린을 올리고 운드 힐링을 촉진시키고 콜라겐 스티뮬레이션을 촉진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실제로 이제 필러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딥한 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스 12 그러니까 스킨바이브를 주사했었을 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리브랜딩을 진행한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톡스에 대해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자, 하나의 보툴리늄 톡신에 저항성을 가진 환자가 다른 제품에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런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혹시 인터벌이라든지 레코멘디드 도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연구에 의하면은 특정한 톡신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제품에도 이와 같은 저항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수용체를 쓰고 있고, 또 코어 톡신 같은 경우는 같은 수용체 형태에 반응하고 또 결합하니까요. 그래서 양코백 박사가 했던 연구에서도 나왔지만은 27명의 피험자가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검사 받았을 때 이게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이게 계속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휴학기를 줘서 한 이제 모든 톡신을 투여받지 않은 기간을 좀 일정 두고 다시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체가 형성되면 더라도 다시 또 역전될 수 없습니다. 역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형성됐다 해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저항성 또는 내성이 발생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포메이션 간의 의학적인 문헌에 따르면은 일단 용량이 중요하다고요. 의학적인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항체 형성의 위험이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 600 유닛 정도의 고용량을 6개월 간격, 4개월 간격에 투여하니까요. 그러니까 용량도 중요한 요인이고 또 두 번째는 지속 기간입니다. 얼마큼 오랫동안 이 환자가 톡신 치료받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즉 치료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그러면 감량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용량을 줄이면은 그 치료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역시 더 짧은 간격에 투여하셔야 할 것도 있고 또 환자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최소한의 용량을 찾아서 이 정도 용량을 넣고 4 개월 정도의 지속 기간이 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용량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물론 날라가면서 권장한 용량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좀 이게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원장님께서 좀 다른 걸 선호하시다면은 조금 더 적은 용량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도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톱업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인터벌 조금 더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투여 간격을 2 개월보다 더 짧게 하면은 결국 환자에 있어서 면역 체계 자극시켜서 일종의 톡신에 대한 예방 접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용량을 찾으면서 약간의 소량 추가로 사시겠지만은 루틴하게 이와 같은 톱 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항체가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적합한 용량을 선택하셔야겠고요. 첫 번째요. 그리고 또 입증된 제품을 쓰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은 항체 형성과 연관된 브랜드 쓰셔야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때문에 더 저렴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직접 써 보시고 원장님께서 확신 갖고 있는 그 제품을 쓰셔야지만 환자분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간격을 보셔야 하고 또 치료 기간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보셔야겠는데 이것은 사실 뿐만 아니라 미용 쪽보다는 그 메디컬 임상적인 적증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죠. 보시면 양코백스텟 같은 경우에 항체 형성이 있어서 있더라도 노 리스폰스인 환자가 없었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이 더 올라왔는데 그 질문들 드리기 전에 제가 워낙 닥터 실비아가 보톡스에 대한 마스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드리지 못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톡스를 주입을 하고 뭐 용량을 이제 적절하게 했을 때 같은 테크닉에서도 효과가 더 오래 가면은 좋은데 이 코어톡신 자체가 이제 징크 디펜던트 엔도펩티드이기 때문에 아연 섭취가 효과를 늘린다는 가설도 있고 그다음에 바스콘스트릭션을 시켜줘서 와시아웃을 줄여주는 것도 듀레이션을 올릴 수 있다는 또 가설도 있고 뭐 이제 좀 머슬레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주입 후에 바로 이제 좀 머슬 엑서사이즈를 시켜주는 것도 좋다.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컨트롤. 닥터 실비아가 생각하는 좀 가치 있는 좀 언급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좀 스터디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징크 관련해서는 스터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징크 디펜던트 엔도페프타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도움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실제로 보톡스 고용량으로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제가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징크를 복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징크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면역에도 좋아지게 되고요. 사실 코로나 때 다들 징크 복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건 어떤 이론적인 방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로스 팩터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뉴 너브 스프라우팅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지속 기간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별다른 연구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컨트랙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져 봤었을 때에 예, 이게 더 빨리 효과를 보일 수가 있죠. 이제 운동을 해 주게 되면.
왜냐면은 셀에 들어가게 되는 액션 포텐셜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머슬 리셉터가 바인딩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액티브하게 머슬 컨트랙션이 있을 경우에는 더 빨리 바인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자한테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지지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뭐 복용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운동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슬 컨트랙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에서 올라온 질문에 면역 원성에 의한 2차 무반응과 주사 기법 또는 희석 오류로 인한 효과가 감소한 거를 임상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면역 원성에 의한 것은 사실 이게 주사 기법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원성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용량이고 또 투여 간격이고 또 사용하고 있는 포뮬레이션이 더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인젝션 했는데 어떤 특정 사이클 때 좀 더 얕은 층에 넣고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더 깊은 층에 넣었다 하더라도 면역 체계가 자극되어서 면역 원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사기법과 면역 원성은 상관이 없고 또 희석 오류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시할 것이 단백질 용량이고요. 희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산의 정도이고 환자가 보는 임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화 항체가 이제 만약에 발생했다면은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측정할 수가 없지만은요. 어떤 환자가 저희한테 와서 "딴 병원에서는 제가 보톡스에 저항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보톡스 안 받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그 환자에도 "일단 한번 두고 보자. 한번 해 보자." 합니다. 충분한 용량을 다른 병원에서 못 써서 정확한 임상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면역 원성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면역 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주사에 있어서의 기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주사를 잘 못했다면은 면역 원성이 발생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불만족해지겠죠. 또 희석 같은 경우에도 잘못했다면은 보다 많은 확산이 있을 것입니다. 희석을 많이 할수록 보다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피드 있어서는 희석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확산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부작용의 프로파일이 있을 수 있겠죠. 농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요. 또 글로벌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용량으로 글로벨라에 대해서 그 연구해 봤을 때 여기서 농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간에 있어 주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5 밀 per vial이 아닙니다. 즉 40 내지 60, 80 유닛을 이렇게 쓸 때 이와 같은 경우에 농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인코보톡스 같은 경우에 항체가 한 1.5% 정도 생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항체는 생겼지만 내성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톡스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커보툴륨 톡신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미국 제품의 제품 설명서에서는 보시면은 1.5% 항체 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1%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태국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숫자를 좀 낮춰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체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항체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임상적인 결과만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그냥 제품을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아 내성이 생겼으니까 딴 걸로 바꿔야겠다.'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 테크닉 때문인가? 내가 잘못된 머슬을 타겟했는가? 혹은 1 밀리를 지금 잘못 주입했는가? 용량이 적정했는가?' 이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저희 클리닉에 있는 의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무조건 제품 탓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레어하고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도 이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코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사실 약간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용량을 인코는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용량이 30에서 50%는 오나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단백질을 보톡스로 투입할 때보다 더 많이 이제 주입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 톡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한 발짝 뒤로 서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세라믹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용량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정말 순수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면역 원성이 낮은가 정말 맞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 아직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이제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만으로 이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비아 선생님 너무 박수 한번 더 드리고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너무 오늘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선생님들도 오늘 그 여러 가지 애스펙트에서 설명 들으신 것들이 그 실제로 임상에서 프랙티스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좌장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세션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은 MD 코드와 함께 엘러간 에스테틱스 시술법의 한 축이 될 AA 시그니처 인젝션 프로토콜 그랜드 런치 세션입니다. 참석자분들께 새로운 시술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AMI의 The Reason and the Pride Learn and Inspire 패컬티 그룹을 대표하시는 6분의 원장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무대 위로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성형외과 최원석 원장님, 네, VNMJ 피부과 성형외과 박혜수 원장님. 네, 오늘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A탑 성형외과 이한정 원장님. 네, 일라스 클리닉 이승희 원장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렉스 성형외과의 최동원 원장님하고 피어범 클리닉의 장효승 원장님께서는 지금 라이브 데모 준비를 하시러 라이브 센터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원 중계로 연결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나오셨네요. 오늘 그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렛츠 사회과 최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범 의원 장효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AA 시그니처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차원석 원장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어떤 세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석입니다. 부위성형외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AA 시그니처라는 새로운 어떤 그 어프로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레간 에스테릭스 시그니처가 있고 그 접근법 어프로치 4가지가 AMWC에서 처음 발표하고 앞으로 MD 코드와 두 축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한국에서 AA 시그니처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저희 패컬티 분들께서 각각의 그 세부의 AA 시그니처의 4가지 어프로치의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박혜수 원장입니다. 저는 그 AA 시그니처에서 리프팅 업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탑 성형외과 이한정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AA 시그니처의 라인의 파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얼굴의 내추럴 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얼굴이 좀 더 작고 슬림해 보일까에 대한 시술적인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라스 클리닉의 이승희 원장입니다. 제가 맡은 오늘 AA 시그니처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헬시 스킨 룩을 완성하기 위한 주비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스킨 어프로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효승 최동원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렛츠 사회과 최동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AA 시그니처에서 Distinct Definition이라는 파트를 맡았는데요. 주로 중안면과 하안면 쪽에 이어지는 라인을 이쁘게 만드는, 또 무너진 라인을 수복하는 그런 개념의 시술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찬가지로 최동원 원장님과 디스팅트 데피니션 라이브 시술과 함께 이론 강의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또렷한 얼굴을 가지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론적인 접근과 그걸 실제로 우리 주비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저는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최동원 원장님께서는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시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그 연자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자리에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그 최원석 원장님부터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위 성형외과 최원석 원장님께서는 AMI 런앤스파의 상징적인 분이시죠. 인터내셔널 연자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제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AA 시그니처 최원석 원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석입니다. 오늘 지금 세션은 AA 시그니처에 대해서 처음 한국에서 소개드리는 자리고요. AA 시그니처는 엘레간 에스테릭 시그니처의 약자고 환자를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AA 시그니처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넘게 계속해서 리피티드해서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반에는 개념이 모호하고 어떤 의미인지 MD 코드처럼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는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그니처의 접근법은 이제 인종, 문화, 해부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다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들었고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각각 글로벌리 각 나라에서 각각 다른 환자들의 니즈와 기대를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4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A, Signature Up, Line, Skin, 360, Distinct Definition 이렇게 4개의 어프로치의 접근법으로 분류를 했고요. 원래는 AA Lift Up이고 Slim Line, Skin 360, Distinct Definition 이렇게 글로벌리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코리아에서 저희가 허가사항과 어떠한 용어의 모호함 그런 것들을 스트릭트하게 엘간에서 컨트릭해서 이름을 Signature Up, Line 360, Distinct Definition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Signature Lift Up이 한국에서 보는 Signature Up과 동일하고, 글로벌에서 말하는 Signature Slim Line이 한국에서 말하는 Signature Line과 동일하고, Signature Skin Vibe로 바꿨거든요, 한국은. 근데 글로벌에서는 Signature Skin 360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동일하고 Signature Distinct Definition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개의 개념이 그냥 도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글로벌의 의사와 이 전문가, AMI의 인스티튜트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개씩 살펴보면, Signature Up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프로치인가 하면 리프팅 이펙트를 바라고 페이셜 세기니스에 대한 니즈, 또 컨투어에 대한 리스토어하고 싶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좀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시죠?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ignature Distinct Definition은
introduced patient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페이션트들은 보시면 미드페이스 스트럭처를 더 디파인하고 싶고 또 jawline 컨투어를 좋게 하고 싶고 또 stronger shape를 만들고 싶다. 미드페이스와 로우페이스에서 이런 환자들 특히 이제 남성적인 어떠한 이 jawline에 대한 샤프한 컨투어를 만들고 싶은 이러한 환자들을 distinct definiti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시그니처 슬림라인은 슬리밍하고 defining and protecting의 니즈가 있는 특히 이 로어 페이스에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 이런 환자들 우리가 무턱이라든지 어떤 라인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환자들을 슬림라인의 어프로치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스킨 바이브 저희 한국에서는 스킨 비브라고 했고요. 글로벌리는 스킨 36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더 스킨 퀄리티를 임프루브 하고 싶고요. 또 더 헬시한 스킨을 가지고 싶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프로치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A 시그니처는 보시면 페이션트 센트릭하고 비스포크 멀티모달 어프로치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네 가지의 시그니처 방법의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시그니처 리프트업은 어떤 코드를 쓰고 데피니션은 어떤 코드를 쓰고 슬림은 어떤 코드를 쓴다. 예전에 MD 코드에서 했던 7포인트 쉐입 같은 그러한 치료 방법의 리커멘데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페이션트 센터라는 것은 환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그 니즈를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고 이 환자의 그러한 니즈를 표현하는 환자들을 제가 아나토미컬하게 보면 대충 어떤 문제와 구조적인 데피니션이 있고요.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해서 개선하느냐라는 총체적인 어떤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페이션트 센츄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 환자의 접근법,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부터의 어떤 해부학적인 관점, 또 환자의 니즈를 토탈해서 포함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멀티모달러티 어프로치 하는 거죠. 엘레간 에스테릭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물성이 다른 볼룩스, 볼루마, 볼리프트, 볼벨라, 스킨바임, 또 보톡스 등을 포함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하카 같은 이제 칼슘 필러 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해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리프트업을 원하는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고 데피니션을 원하는 환자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를 하느냐, 치료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에스테틱 골을 달성하고요. 저희 클리닉에 이러한 굉장히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어떤 하나의 네 가지를 툴로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4년에 엘러간이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막 2만 명 정도의 소비자, 5천 명 의료진을 대상으로 15개국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조사를 해보면 미용 시장에서 스네치드 조라인, 뭐 잘 다듬어진 어떠한 조라인, 그리고 페이스 쉐입, 슬리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의 니즈들이 예전에 뭐 볼륨을 좋아지게 하고 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거에서 계속 이볼빙 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틱톡에서도 2억 3,500만 회가 조회되고 1 빌리언으로 페이스 쉐입 같은 것들이 조회되고요. 페이스 슬리밍이 뭐 6,700만 회 이렇게 많이 조회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깅 페이스나 넥스킨에 대한 worry about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이제 시그니처가 나온 배경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트렌드가 물론 어떤 드라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는 환자는 저희 성형외과를 하니까 많이 옵니다. 확 바뀌고 싶은 이런 환자 많이 오는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런 환자들이 엄청 더 대다수고 자기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눈, 코, 얼굴, 쉐이프. 그걸 저희 용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드라스틱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드라스틱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환자들의 비중이 엄청 많았는데 점점 줄고 있고 트렌드가 현재는 인디비주얼리티 앤 아이덴티파이를 지키는 어떤 나를 지키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러한 구조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thout losing our individuality 여러 가지 보면 나의 어떠한 뷰티를 익스프레션한다. 나답게 예뻐지는 그러한 트렌드로 계속 전달해 가고요. 그래서 보시면 에디트하지 않고 제가 인핸스하는 방향. 지금 AA 시그니처가 나온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홀리스틱 어프로치 하는 쪽으로 가겠죠. 하나의 어떤 니즈에 포커싱이 됐다면 지금은 내가 전체적인 리주베이션이 되고 싶고 헬스 루킹 스킨이 되고 싶고요. 스킨 퀄리티뿐만이 아니고 오버롤하게 좋아져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으로 점점점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에 대해서 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제가 맞았던 어떤 필러 브랜드와 똑같은 제품으로 해달라든지 내 친구가 했던 어떤 브랜드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각 회사들이 마케팅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와서 그런 제품으로 해달라든지 했던 이제 브랜드들을 점점 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보면 AMI 코리아하고 서울대학교에 이제 김남도 교수님과 공동 연구한 걸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에 글로벌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T&T 그리고 빨리 우리가 에이징을 컨트롤하는 방향, 더 막 바뀌는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향, 그리고 트루 클리닉 이렇게 신뢰를 높이는 방향 이런 것들로 내가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유지하면서 변하는 그러한 트렌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면 컨설테이션 하고요, 예약하고 환자들이 저희가 치료를 고려하고 컨시더링하고 환자들이 예약하고 컨설테이션하고 트리트먼트 익스피리언스 가지고요. 결과를 보고 만족하든 불만족하고 따라서 롱텀의 트리트먼트를 어드리언스 하는 이러한 여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정으로 갈 때 저희가 환자를 개개인에 대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 접근법을 고려를 할 때 AA 시그니처를 왜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A 시그니처 제가 진짜 고민을 오래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뒤에 박혜수 원장님께서 리프트업 하실 때 리프트업 이러한 단어를 얘기하고 진료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환자들은 리프트업 어프로치가 좋다. 물론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의 어프로치를 동시에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리프트업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얼굴에서 미드페이스의 어떤 로스, 볼륨 로스라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강의가 일어날 거고요. 제가 한마디로 보면 이제 individual treatment strategy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개별적인 환자 중심의 patient-centric individual treatment strategy를 네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환자에게 어떠한 특정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사고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y injection technique is my signature라는 용어를 이제 엘러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뒤에 signature, lift up, line, distinction, 스킨 360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최혜성 원장님. 정말 하나의 시술법이 탄생할까지 글로벌 리서치와 엑스퍼트 분들의 컨센서스까지 많은 것들이 배경에 있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강의는 VNMJ 피부과 성형외과 박혜수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수 원장님께서는 AMI 내에서도 최고의 인젝터 그리고 스피커로도 유명하시죠.
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슬라이드 잘 넘어가나요? 시그니처 업 어프로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업 어프로치는 안면부 리프팅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 처짐을 개선하고 그 무너진 윤곽선을 개선하고 싶은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가장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런 그 시그니처 업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리프팅된 얼굴 그리고 또렷한 윤곽선입니다. 이러한 얼굴을 원하시는데요. 환자분들은 대개 그 피부 처짐과 그리고 피부 탄력 저하를 가장 원하지 않는 변화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그 피부 탄력 개선을 원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여자 환자분들은 얼굴이 좀 더 슬림하고 그리고 좀 섬세해 보이길 원하고, 또 남자분들은 조각처럼 이렇게 뚜렷한 윤곽과 그리고 강한 인상을 원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게 되면 시그니처 업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대개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제 피부가 탄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턱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또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치료를 치료를 통해서 얼굴이 좀 더 팽팽해지고 리프팅되고 탄력 있고 또렷한 윤곽을 가진 얼굴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 가장 원하는 거는 탄력 있고 그리고 리프팅된 얼굴을 원하는데요. 이러한 니드를 우리가 환자분들이 갖게 깨닫게 되는 것들은 대개는 이제 나이에 의한 변화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에 의한 변화, 또는 이제 얼굴 쉐입이 무너지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느끼더라도 환자분들이 임상적으로 정말 치료로 나오는 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점진적이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어떠한 임상적인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는지를, 그 옵션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런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풀페이스, 좀 더 전체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되게 환자분들이 보톡스 한두 군데 맞으면 되겠지, 필러 1, 2cc 맞으면 리프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 있고 당신에게 필요한 시술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그니처 업 어프로치에는 이런 시그니처 업 어프로치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어나토미컬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클리니컬 사인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좀 더 구조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니처 업 어프로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이는 임상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시그니처 어프로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리프팅 되면서도 탄력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그 템플의 관자의 볼륨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회복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 페이스의 스트럭처럴 서포트를 저희가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리프팅되고 탄력 있는 얼굴로 모습으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네조레비얼 폴드나 메리오넬 라인을 저희가 리파이먼트로 터치해 드려야 하고요. 또 만디블의 컨투어라든지 친의 에이펙스나 또는 버티컬 하이트를 우리가 체크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리프팅, 시그니처 업이라는 것은 어느 몇 부분의 부분적인 인젝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드 페이스 리프팅과 로어 페이스의 컨투링을 같이 조화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그니처 업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임상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나토미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 자이고마틱 아치라든지 그 막실라의 본 리접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아디포스 티슈가 감소하면서 또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얼굴의 페이셜 머슬도 그 볼륨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얼굴과 목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아나토미컬 변화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클리니컬 사인이 바로 템플이 꺼진다든지 미드 페이스 스트럭처럴 서포트가 약화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입꼬리가 밑으로 좀 처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조라인의 데피니션이 좀 더 뚜렷하지 못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울링이 좀 더 뚜렷해지고, 그리고 서브멘탈 스킨 액세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게 되는데요. 또 저는 이제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고 가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요즘 그 펑셔널 리가먼트 라인이라고 해서 템포럴 리가먼트스 어디이전, 그리고 라테럴 오비탈 시크닝, 그리고 자이고마틱 리가먼트, 마세테릭 리가먼트를 연결하는 이런 펑셔널 리가먼트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만디블라 리가먼트로 연결되는 어떤 그 리가먼트스 라인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있는 마세터머스의 안테리어 마진 쪽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으로는 사실 얼굴이 좀 픽스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앞쪽은 모바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리프팅을 할 때 항상 그 필러 인젝션 할 때 이런 그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 픽스된 얼굴 쪽을 먼저 인젝션 하게 되면 먼저 리프팅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70 내지 80%에서 그 안쪽에는 메디알 사이드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하실 때 그 펑셔널 리가먼트 바깥쪽 라테랄 쪽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메디알 사이드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기존의 MD 코드로 인젝션 할 때 보면 파운데이션, 컨투어링, 리파이먼트 순서로 가는 것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른 원장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사실 48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그냥 봐도 그 리프팅 업이 시그니처 업이 필요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치료를 통해서 좀 덜 피곤해 보이고 덜 처져 보이고 조금 덜 우울한 얼굴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환자가 보이는 클리니컬 사인을 한번 체크해 보면 환자분은 좀 템플이 꺼져 있죠. 그리고 미드 페이스 스트럭처 포트가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피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입꼬리가 약간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지만 전보다는 서브멘탈 스킨 익세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드 페이스 스트럭처를 좀 더 서포트하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로어 페이스에서 친의 프로젝션을 더 좋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드 페이스의 그 스트럭처럴 서포트를 좋게 하는 데는 사실은 볼루마가 가장 뛰어난 제품이죠. 그래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CK1, CK4,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볼루마로 치료를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조금 피부가 얇으셔서 제가 CK4는 볼 리프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K3, NL1, 2, 3를 하는데요. 이때 조금 우리가 자연스러운 볼륨을 들이면서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는 사실은 볼 리프트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드 페이스의 스트럭처럴 서포트를 더 좋게 했고요. 이 환자분이 좀 더 리프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템플에 볼루마를 또 인젝션 했습니다. 그리고 로어 페이스에서 취의
프로젝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C1과 C2를 볼룩스를 가지고 인젝션을 했고요. 우리가 만디블 앵글이라든지 취내 프로젝션 또는 어떤 취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볼룩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좀 피곤한 인상을 좋게 해서 리파인먼트로 볼벨라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눈밑이라든지 입술과 같이 아주 섬세한 부분에는 볼벨라를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미드 페이스의 스트럭처 서포트를 드리는 데는 볼루마를, 그리고 취내 프로젝션, 그리고 이제 뭐 만디블의 어떤 데피니션을 더 좋게 할 때는 볼룩스를, 그리고 조금 자연스러운 볼륨과 그리고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는 볼리프트를, 그리고 눈밑이나 입술과 같이 아주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볼벨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덜 피곤해 보이고 덜 처져 보이고 덜 슬퍼 보이는 얼굴을 얻게 되었고요. 앞에서 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환자분 고유의 자기의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굉장히 자연스럽고 슬림하고 좀 더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 리프팅 되면서도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 이런 얼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 페이스의 스트럭처가 좋아진 것, 그다음에 뭐 관자가 좀 더 채워진 것, 입꼬리가 좀 더 아름답게 올라간 것, 그리고 뭐 취내 데피니션이 더 좋아진 것,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옆모습에서도 이 환자 개인의 개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더 업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그니처 업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그니처 업을 원하시는 환자들은 사실 리프팅된 얼굴 그리고 탄력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관자라든지 미드페이스 서포트, 뭐 그다음에 메리오네, 뭐 만디블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체크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분에게 맞는 것을 맞게 선택해서 우리가 조합해서 치료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이 환자분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하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제품을 저희가 선택해서 베스트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시그니처 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에 치료할 환자인데요. 28세의 아주 귀엽고 예쁜 아가씨입니다. 이 환자분은 좀 얼굴이 볼이 빵빵해서 무겁고 처진 듯한 느낌을 리프팅 시키고 원하는 환자였고요. 이 환자는 좀 덜 처져 보이고 그리고 더 슬림해 보이고 좀 덜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것을 치료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뭐 사실 템플이 많이 꺼진 건 아닌데 우선은 이 환자분은 무거운 얼굴을 좀 더 가볍고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는 템플에 인젝션을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드 페이스의 그 스트럭처를 좀 더 뚜렷하게 해서 좀 더 리프팅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도 좀 더 약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자분의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 조라인 데피니션이 좀 없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울링이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친이 좀 짧고, 그리고 서브멘탈 스킨 엑세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드 페이스 리프팅과 로어 페이스 컨투어링으로 좀 더 리프팅된 얼굴로 만들어 드리는 걸로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루마를 가지고 미드 페이스 리프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볼룩스를 가지고 로어 페이스 컨투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라이브 세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 라이브 세션을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탑 성형외과 이한정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에서도 베스트 렉처러로 선정된 바 있으시고 포헤드 라이브와 립에 관련된 트렌드와 테크닉을 보여주셨었는데, 오늘은 시그니처 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A탑 성형외과 이한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알레간 에스테틱스의 새로운 이제 치료 컨셉인 시그니처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라인, 즉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시술을 통해서 얼굴에 슬림한 라인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환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볼륨 증가나 주름 개선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좀 더 매끄러운 얼굴, 이런 이제 컨셉을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이제 컨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라인 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좀 얼굴이 좀 가벼워지고 싶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갸름해지고 싶고, 그리고 좀 특히 이제 이마와 광대 그리고 이제 턱선까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매끄러운 라인을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니즈는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V 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어떤 니즈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최원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얼굴을 이제 갸름하게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 쉐입에 대한 조회수, 그리고 페이스 슬리밍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이제 라인 환자들이 실제로 호소하는 얘기들, 앞에서 아까 이제 총론에서 최원석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료실에 환자가 왔을 때 그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메디컬 텀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트리트먼트로 이제 적용할 것이냐, 그게 이 시그니처 AA 시그니처의 이제 주요 이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듣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우리 의사들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얼굴의 라인을 갸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어떤 이제 특징은 스퀘어 페이스라고 하죠. 로우 페이스의 위스가 좀 넓어 보이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시술로서, 즉 어떤 자신의 내추럴 룩을 유지하면서도 얼굴이 갸름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요새 이제 시술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시술의 특징이나 어떤 효과들을 환자들이 잘 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시술의 특징만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보다 환자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술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그러한 이제 시술들의 효과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 시그니처 라인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이제 보면 얼굴 갸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얼굴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턱선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얘기들이 턱이 좀 짧아 보여요. 턱이 무턱이어서 턱이 좀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볼가가 이제 처지면서 소위 턱선이 무너졌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무너진 턱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턱선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좀 치료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턱선을 또렷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환자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그 환자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 얼굴이 네모네 보여요, 얼굴이 커 보여요, 얼굴이 무거워 보여요, 얼굴이 둥글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을 얼굴이 슬림하다, 얼굴이 탄력 있다, 얼굴이 팽팽하다, 얼굴이 매끄럽다, 이런 표현들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시술을 통해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시그니처 라인, 그 얼굴이 갸름해지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변화들, 그리고 아나토미컬한 어떤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니처 라인 얼굴을 갸름해 보이고 그리고 매끄럽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드 페이스에 파운데이션을 위해서 볼륨을 적절하게 채우고 스킨을 리프팅해서 탄탄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얼굴이 슬림해 보이려면 어딘가는 줄어야 되겠죠. 예. 그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포인트가 마세터 머슬을 슬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마세터 머슬이 이제 줄어들고 나서 조 라인이 결국 좀 더 또렷한 그런 개념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 라인의 데피니션을 증가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이 갸름한 얼굴을 원하는 환자들의 니즈를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세스먼트, 결국 환자의 와이드한 로우 페이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로우 페이스의 컨투어링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처진 스킨의 세깅을 어떻게 리프팅 시키고 타이트닝을 줄 것이냐, 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생각하고 우리가 시술을 한다면 환자가 원하는 슬림한 라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오는 환자들의 객관적인 어떤 아나토미컬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술을 어프로치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환자들에게서 오는 전형적인 그 얼굴의 울퉁불퉁함과 좀 얼굴이 넓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안면의 볼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이 하안면이 좀 넓어 보이고 좀 이제 둥글게 보이고 그리고 그 볼가가 좀 처져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턱의 이제 버티컬 하이트가 좀 짧아 보이고 프로젝션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저는 이제 무턱이에요, 턱이 작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시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대 뼈가 이제 상당히 이제 넓어져 있는 데 비해서 그 미드 페이스의 그 볼륨은 이제 상당히 적어 보여서 소위 이제 우리 얼굴에 여백이 많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밋밋한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이제 아시아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세터 머슬이 상당히 비대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스퀘어 페이스 얼굴이 좀 네모네 보이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 이제 턱은 좀 짧아 보이죠. 버티컬 하이트가 줄어들어 있고 프로젝션 역시 줄어들어 있는 턱 끝을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환자들을 직접 시술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시술을 했는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43세 여성 환자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그니처 라인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도 사진에서는 이 미드 페이스와 로우 페이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고 에이징에 따른 변화나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아나토미컬 사인 문제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보면 그 미드 페이스에 이제 마일드한 볼륨 로스가 보이고 있고 볼의 이제 처짐으로 인해서 그 아치 아래쪽에 라테랄 이제 할로우니스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의 버티컬 하이트가 좀 이렇게 감소돼 있고 프로젝션 역시 이제 감소되어 있어서 소위 약간 무턱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주목할 것은 이 이제 우리 턱선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죠. 조 라인의 스킨의 이제 세깅이 일어나면서 조 라인의 데피니션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전형적인 더 갸름하고 V라인 형태의 얼굴을 원하는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하면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통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계획을 보면 결국 미드 페이스의 볼륨을 이제 증가시켜서 파운데이션을 좀 더 단단히 하자. 그래서 볼륨화
자이고마를 이용해서 자이고마 아치 그리고 그 아래쪽 라테랄 할로우니스 그리고 안테리어 말라 에어리어의 볼륨화를 이용해서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 나조라빌 폴드에 0.3cc 정도 좀 더 볼륨을 이제 추가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어 라인의 데피니션을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볼룩스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친 에이펙스와 그 옆쪽까지 시술을 시행했고,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울이 어느 정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저울 앞쪽 프리 저울 에어리어에 볼륨을 넣음으로써 좀 더 저울 라인의 데피니션을 증가하는 쪽으로 시술했고, 마지막으로 만디블 앵글에 시술을 함으로써 좀 더 또렷한 저울 라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미드 페이스에 미드 그루브가 조금 또렷하게 보여 있어서 안테리어 말라 깊은 곳에는 볼륨화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했고, 좀 더 슈퍼피셜하게 볼리프트 필러, 조금 부드러운 필러를 이용해서 리파인먼트까지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제 볼륨화를 통해서 미드 페이스의 볼륨을 좀 해결해 주고요. 볼룩스 이제 좀 더 단단한 필러를 이용해서 주어 라인의 데피니션을 증가하는 쪽으로 시술했으며, 그 외에 리파인먼트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볼리프트를 시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슬림한 얼굴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술 과정을 담은 약 10분 정도의 비디오 보시면서 제가 했던 시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탑 성형외과 이한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AA 시그니처 카테고리 중 라인에 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필러를 통해서 얼굴을 슬림하게 보일 수 있는지, 갸름한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광대가 발달되어 있고 그 아래 라테랄 칙이 꺼져 있으며 다시 이제 만디블 앵글이 옆으로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정면에서 보면 이 턱끝이 발달하지 못해서 턱이 뒤로 후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부가 처지고 팻 컴파트먼트들이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제 스퀘어 페이스, 얼굴이 좀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얼굴의 변화 때문에 얼굴을 좀 더 슬림하게 하기 위한 시술들을 찾는 그런 환자의 니즈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슬림 라인의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 이 주어 라인의 데피니션을 더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한 턱끝을 좀 더 데피니션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 턱끝과 그 저울 사이에 꺼져 보이는 부분을 다시 매끄럽게 채워주면서 커져 있는 마세터 머슬을 옥툴림 톡신으로 조절하고, 그 뒤쪽에 만디블 앵글의 데피니션을 다시 좋게 해서 매끄럽고 샤프한 턱선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슬림 라인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슬림 라인은 매끄러운 턱 라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이고마 아치, 라테랄 칙 에어리어, 만디블 앵글까지 매끄러운 컨투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샤프한 턱 라인을 좀 더 돋보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테랄 칙 에어리어의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좀 더 슬림한 얼굴 라인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이제 환자분은 40대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턱 라인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제 전형적인 이제 아시아인의 어떤 이제 특징인 거죠. 광대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점점 이렇게 스킨에 세깅이 생기다 보니까 라테랄 칙에 할로니스가 생기고, 그 아래쪽 이게 이제 볼륨이 이제 더 많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이제 스퀘어 페이스의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피부와 팻 컴파트먼트가 처지니까 이 주어 라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조금 이제 무너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매끄럽지 않은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이제 안테리어 자이고마 에어리어의 디프레션이 관찰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팻의 이제 처짐뿐만 아니라 팻 컴파트먼트 자체에 어떤 이제 볼륨 로스로 마치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디플레이션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디프레션이 관찰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조울을 형성하면서 조울과 턱 사이에 꺼진 부분이 관찰되면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울퉁불퉁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턱 라인에 대한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라테랄 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자이고마 아치와 마체터 사이에 꺼진 부분에 볼륨을 채워줌으로써 좀 더 매끄러운 컨투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리프팅 코드인 CK1에 볼륨을 이제 채워주게 되죠. CK1의 코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CK1의 볼륨을 채워서 어느 정도 리프팅을 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이 처진 피부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무너진 턱 라인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K1의 0.1씩 3포인트에 토탈 0.3cc 좀 단단한 필러, 저는 오늘 볼륨화를 쓸 예정인데요. 단단한 필러를 이용해서 자이고마 아치에 리프팅업을 시켜주고, 그 아래쪽, 그 높이에 맞춰서 CK4 에어리어에 조금 단단한 필러, 역시 이제 리프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한 필러를 이용해서 그 굴곡을 메꾼다, 이런 개념으로 스무스한 컨투어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술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안테리어 말라 에어리어에 이제 볼륨 로스가 좀 심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볼륨을 채워주면 아주 효과가 이제 드라마틱해지죠. 이 수프와 이제 메디얼 칩팻 사이에 이제 이 꺼져 보이는 디프레션에 볼륨을 채워주면 좀 더 매끄러운 스무스한 컨투어가 유지되고, 이 안테리어 측 에어리어 리프팅 효과가 생기면서 좀 더 갸름한 그런 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서킷 레이어에 인젝션을 할 때는 조금 부드러운 볼리프트 필러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본 자체가 볼륨 로스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볼륨화를 이용해서 본 스트럭처의 서포트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제 그 나주라벨 폴드의 깊은 곳에 그 NL1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 볼륨을 인젝션을 해서 요 부분의 볼륨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줌으로써 전체적인 스무스한 컨투어를 만드는 시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라인의 디자인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친 에이펙스에 포인트를 잡고, 그 옆에 이제 프리조울 에어리어에 또 인젝셔널 포인트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세터 머슬을 경계를 표시하고 만디블 앵글을 표시해서 조 라인의 디파인을 위한 디자인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자이고마 아치에 인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리거지를 하고 안전하게 0.1씩 3포인트의 인젝션을 시행했습니다. 살짝 몰딩을 해서 좀 더 매끈하게 시술했고, 그 다음 이제 뭐 MD 코드로 하면 CK4죠. 자이고마티가 아치 아래쪽 이제 라텔 할로이니스에 이분은 피부가 좀 두꺼워서 저는 이제 볼륨화를 선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박혜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쪽 펑셔널한 리가먼트 뒤쪽에 리프팅 되는 이제 부위에 이제 적극적으로 시술해서 스킨의 리프팅을 조금 생각해서 시술했습니다. 약 1cc 정도 시행했고, 그 다음 안테리어 말라 에어리어 본을 약간 터치하면서 좀 깊은 쪽에 볼륨화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시행했습니다. 손끝으로 이제 볼륨이 올라오는 느낌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좀 이분하게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 NL1 나주럴 폴드 이제 보온의 깊은 곳에 0.3cc 정도 마찬가지로 볼륨화로 시행을 했는데요. 뭐 니들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캐뉼라가 익숙해서 이제 캐뉼라로 본 터치하면서 시술 시행했습니다. 이제 볼룩스를 이용해서 친 에이펙스에 그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요 에이펙스 이제 시행할 때 조 라인의 그 연장선의 개념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쪽에 0.3 그리고 그 옆에 0.1 정도, 토탈 0.5cc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룩스로 이제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제 프리저울 에어리어에 그 만디블 그 본 경계를 따라서 쭉 인젝션을 시행해서 조울과 이미 시술한 친 에이펙스의 높이를 맞추는 개념으로 본 터치를 하면서 프리저울 에어리어에 시술을 했고, 만디블 이제 마지막으로 만디블 앵글에 0.3cc 정도 인젝션을 그 니들로 본 터치하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이제 말라의 리파인먼트를 위해서 좀 슈퍼피셜하게 볼 리프트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면서 좀 더 매끈한 앞광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치료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술 2주 후의 변화입니다. 네,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얼굴 비율이 조화롭게 잘 개선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울퉁불퉁한 느낌이 많이 이제 부드럽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로우 페이스에 이제 위스가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갸름한 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테리어 말라도 이제 볼륨이 이제 잘 차올라서 매끄럽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추럴 폴드도 개선이 됐고, 조 라인이 이렇게 각각 시술한 부위만큼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라테랄에서 보면 이제 볼의 이제 처짐이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여기 이제 볼록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매끄럽게 바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턱에 이제 프로젝션이 이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프로파일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드 페이스 볼륨이 이제 잘 살아서 좀 더 내추럴하게 좀 영한 이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턱 라인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라테랄 할로니스도 잘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입 주변에 이제 표정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전체적인 표정질 다이나믹이 있을 때 이레귤러티가 감소하면서 좀 더 인상이 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계속 지금 이 AA 시그니처 이제 업 그리고 라인 그리고 이제 다음 발표하실 스킨 360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 하실 이제 디스팅 데피니션 이 네 가지는 사실 어느 하나를 어디에 딱 적용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각각 네 가지가 잘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환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다양하게 좀 접근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네 가지의 시술 개념과 환자의 어떤 니즈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이제 치료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과학적이고 좀 더 환자에게 맞는 객관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환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양 감사드립니다. 그 시연 환자분이 중년 여성분이고 사각턱이 심해서 과연 슬림해질까 걱정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정말 V라인이 되셨네요.
다음 이어질 시그니처 스킨 어프로치는 일라스 클리닉 이승희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트렌드 코리아 심포지움에서 스킨 바이브에 대해 명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더욱 깊어진 컨텐츠로 AA 시그니처 스킨 어프로치에 대해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연주분께서 설명해준 이제 AA 시그니처의 이제 마지막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환자들은 이제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자 하는 환자들이 점점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에 관한 어프로치 방법이고요. 원래 스킨 360T였는데 한국에서는 스킨 어프로치 방법으로 아니면 스킨 비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시 루킹에 대한 환자들의 니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굴이 건강해 보이고 피부가 좋으면 3명 중에 2명 정도는 내가 더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에 의하면 미디어에서 헬시 루킹에 대한 검색어 그리고 이에 대한 서칭이 232%나 5년 새에 증가했다고 하는 걸 보면 환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끊임없이 헬시 루킹 스킨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이에 맞춰 저희가 이에 맞는 트리트먼트 플랜을 제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우리 몸을 싸고 있는데 이게 표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정말로 헬시한 루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이면서도 피부층에 각각 맞춰서 그에 타겟팅한 치료 플랜이 필요한데요. 아까 라미레즈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스킨 퀄리티에 대한 디파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부를 좋게 할 건가라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박사님께서는 BCR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국산 장비인 메타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툴,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서페이스의 어떤 필링, 보여지는 필링, 만져지는 필링을 확인을 하고 큐토미터나 아니면 정말 손으로 물리적으로 당겨봐서 플링 테스트를, 핀치 테스트를 통해서 이 환자의 렉스티, 플라이어빌리티, 일라스티시티를 확인해서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통해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크래피니스, 렉스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을 해야만 이제 환자에게 정말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맞춰서 스킨 퀄리티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킨 레이어에 대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피부층을 저희는 멀티 모달리티를 통해서 트리트먼트 플랜을 짤 수 있는데 EBD하고 인젝터블을 크게 두 가지로 모달리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스킨 비브와 히알루로닉 애시드 주비덤 그다음에 보톡스를 활용해서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헬시 루킹을 구현할 것인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스킨 비브로 트리트먼트 플랜을 짤까요? 아까 라미레즈 박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하이드레이션이 아니라 온도 힐링과 ECM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 히알루로닉 애시드의 어떤 기능 그리고 에피더미스에서의 아쿠아포린 3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리세롤을 인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쿠아포린 3가 있기 때문에 아쿠아포린 3의 어떤 노화로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복원시켰을 경우에 아쿠아포린 3만 있으면 글리세롤은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콜라겐의 타입 1, 3의 발현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라토코니움과 관련된 케라티노사이트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상된 에피더미스를 복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되고,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다이렉트 인젝을 해도 딥 링크를 다이렉트 인젝션을 했을 때 국소적인 에이징을 트리트먼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이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스킨 피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임상 케이스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피부를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왜 주름이 좋아지는가라는, 그리고 딥 링클에 파인 라인에 인젝션 했을 때 왜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도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4달이 지나도 스킨 피부를 인젝션한 부위는 이 깊은 주름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인젝션 해도 치료가 잘 되고, 스킨 피부 단독으로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인젝션을 했을 때 1달이 지나면 스킨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지고, 러프니스나 레드니스, 하이드레이션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D 이미지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치료 전에는 이제 모공과 이 아주 잔주름들이 많이 보이던 피부가 시간 1달이 지난 직후에, 1달이 지난 후에 모공도 작아지고 크래피니스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킨 피부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얼굴에 생긴 깊은 주름, 볼주름이나 세깅은 다른 모달리티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볼에 있는 주름에 관련해서는 타입 5로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모달리티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볼주름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입 2를 제외한 1, 3, 4, 5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타입 1, 3, 4, 5는 볼륨 필러나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를 같이 치료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입 2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의해 생긴 주름이기 때문에 뉴로 모듈레이터나 메카니컬 마이어 모듈레이터를 사용해서 교정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그러면 AA 시그니처와 접목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논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논문에서는 펑셔널 리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희진 박사님께서 리테니 리가먼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펑셔널 리가먼트가 아나토미컬하게 아니면은 임상에서 우리가 진료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저도 펑셔널 리가먼트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진료를 하려고 이제 환자들 수파인 포지션을 했을 때 그 포스테리어 파트와 안테리어 파트, 메디얼 페이스에 경계가 생기는 것을 확인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접하고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사실상 이 펑셔널 리가먼트의 포스테리어 파트는 굉장히 픽스드 되어 있고 뭔가 이쪽을 당겼을 때 얼굴 안쪽이 다 당겨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다가 제품을 넣는 것은 굉장히 리프팅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펑셔널 리가먼트에 대한 개념을 오늘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셔서 진료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 네임은 템포럴 리가먼트와 라테랄 칸투스 그리고 자이가마틱 리가먼트, 마지테릭 리가먼트를 연결한 선이 이 펑셔널 리가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A 시그니처에서는 이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 제품을 넣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30살 여자 환자이시고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얼룩덜룩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늘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특징을 보이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환자를 제가 평가했을 때 스킨 톤이나 텍스처가 이레귤러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페이셜 컨투어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정확하지 않고 그늘짐이 많고요. 예쁘기는 하지만 미드 페이스가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테리어 미드 측의 볼륨도 떨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나조라벨 폴드에 가만히 있는데도 스태틱 윙클이 보이는 소견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템플 할로우니스가 심하고 이쪽에 보면은 썸멘탈 익시스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칭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만의 AA 시그니처 스킨 어프로치 방법을 좀 짜봤습니다.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는 좀 하드한 제품을 사용을 해서 환자의 얼굴이 극도로 좀 리프팅이 될 수 있도록 볼륨화나 볼룩스를 사용해서 리프팅 코드를 활용을 했고요. 안테리어 미드 측에는 볼 리프트와 그리고 립을 자세히 보면은 어퍼립에 약간의 노치가 있어서 이 부분에도 볼 리프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보톡스는 시술 한 달 전에 글라벨라 라인과 크라우핏의 시술을 미리 했고 정량 가이드라인대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 어프로치에 하이라이트인 스킨 비브를 칙과 스택 라인에 직접 인젝했습니다. 이 치료에 임하면서 저도 좀 욕심이 나서 용량을 좀 자유롭게 한번 써봤는데요. 볼륨화는 총 4cc 사용했고 볼룩스는 6cc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침 프로젝션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용량을 늘렸는데 이것은 환자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선택사항인 거지 용량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볼 리프트에서는 안테리어 그리고 안테리어 미드측 그다음 립 그다음에 나조라벨 폴드의 토탈 3cc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스킨 비브를 칙에 1ml 좌우해서 토탈 2cc를 사용했고 한쪽은 클래식하게 마이크로 드러플리 인젝션을 하였고요. 반대쪽은 캐뉼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라비아 폴드에 0.25cc를 다이렉트 인젝션 좌우해서 토탈 0.5cc를 하였고요. 마리오넬 라인에 오랄 커뮤셔에 0.25cc씩 주입했고 보톡스는 글라벨라 라인에 20, 그 다음에 크라필 라인에 24 유닛을 사용해서 토탈 44유닛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술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일라스트 의원의 이승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시술할 환자는 30살 여자 환자이시고 얼굴이 윤곽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고 중안부가 처져 보이고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이유 없이 생기고 피부 톤이 좀 깨끗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스킨 360 프로그램에 맞춰서 시술 플랜을 짜보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킨 톤과 텍스처와 그리고 글로시한 피부가 될 수 있도록 스킨 바이브 시술을 위주로 해서 환자의 윤곽과 그 다음에 미드페이스 일롱게이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술 플랜을 짜보았습니다. 시술에 앞서서 한 달 전에 이미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자그마틱 알치의 포스테리어 파트가 작아서 저는 캐듈링을 해서 CK1 코드를 볼륨화 0.5cc를 주입했습니다. 아직까지 AA 시그니처에 대한 가이드가, 시술법에 대한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아서 MD 코드에 준해서 시술했습니다. 제가 기요코 카토 선생님께 사사를 받아서 최대한 MD 코드에 최대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T1 코드를 인젝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리가먼트의 이제 포스테리어 파트를 먼저 한다는 것이 기존의 MD 코드랑은 좀 다른 시술 순서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슬림해지고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JW2 코드로 포스테리어 파트를 최대한 극강으로 당겨 올리려고 볼룩스를 0.5cc 정도 주입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패닝으로 주입을 했고 몰딩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잘 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디블라 앵글에 볼 룩스로, 차트에는 볼 루마로 되어 있는데 볼 룩스를 주입했고,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볼 룩스를 주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코드로 가서 침 프로젝션을 만들었고요. 그 MD 코드 C2에 해당하는 코드죠. 안테로그레이드하게 지금 볼룩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멘탈리스 위 서큐에 C2 코드를 했고, C1을 먼저 하고 C2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JW 코드를 이제 시술하는 모습인데요. 환자가 턱이 좀 아래쪽으로 길어질까봐 여기서는 토탈 0.7cc를 주입했습니다. 하고 리파인먼트를 위해서 CK3를 볼 리프트로 주입을 하였고, 서포트를 더 만들기 위해서 딥말라페페드에 볼 루마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주라벨 폴드에 볼 리프트를 0.5cc 주입했습니다. 이때도 안테로그레이드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조금 넘어가서 침 프로젝션을 위해서 지금 볼룩스를 주입을 했고요. 들어서 이제 LP1과 LP6를 해서 자세히 보면 이제 환자의 어퍼립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했고 M자 쉐입의 입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정하기 위해서 립필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 몰딩하는 모습이고요.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시술, 앞에 보여드린 시술은 시그니처의 어떤 선택상, 스킨 어프로치의 선택상이고요. 환자의 어떤 결과물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다른 AA 시그니처를 병합한 것이고요. 이제 스킨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스킨 피부를 시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스킨 피부를 인젝을 하고 원래 표준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인젝션을 하고 캐뉼링을 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방법은 기존에 다들 하시던 방법이죠. 그래서 1cm 간격으로 그리드를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지 말아야 할 곳을 표시를 하고 그리드를 그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주름이 있는 곳을 표시를 하고 웃었을 때 이렇게 환자의 주름이 생기는 곳을 파악을 하고 캐뉼링 할 곳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1cc를 주입해서 거의 0.05 정도의 cc 정도를 이제 주입을 하였고 시술할 때 주의할 거는 이제 왼손으로 시린지를 고정을 하고 층이 정확하게 맞춰졌다고 느껴지면 딱 고정한 상태에서 주입을 하고 천천히 주입합니다. 주입할 때 주의할 것은 여러 원장님들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인데 인젝을 하고 1, 2초 있다가 니들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 볼에 시술을 하고요. 다이렉트로 인트라더멀 레이어에 스킨 비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나조라벨 폴드의 스태틱 링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화의 가속도가 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비브가 직접 주입이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펙트로 인해서 노화가 좋아지는 것이다. 노화가 치료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노화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편 캐뉼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이제 더미스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캐뉼링을 하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좁은 면적을 할 때 캐뉼링을 오히려 반대로 좁은 면적을 시술할 때 캐뉼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인트라더멀 레이어에 스킨 비브를 인젝하고 지금 사용한 니들은 33G 나노 니들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 사진인데요. 이제 의도했던 대로 극강으로 좀 리프팅이 된 것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썸멘탈 스킨 익세스가 조금 달라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스테디 링클들이 이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술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붉거나 어색하지 않고 환자 얼굴에 이제 섀도잉이 사라져서 매끈하고 건강해 보이고 좀 덜 피곤해 보이고 얼굴에 전체적인 균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개선된 것이고요. 이제 고개를 숙였을 때 그늘들도 많이 사라졌고 앞볼 그리고 나주라벨 폴드 이런 것들이 개선됐고 확대해서 보면 정말 이 팔자와 이가 주위가 확연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케이스는 제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케이스고 이거는 정말 실제 케이스인데 제 환자인데요. 그 나주라벨 폴드의 볼 리프트와 스킨 비브를 활용해서 시술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팔로우를 했거든요. 근데 주름이 아직까지도 잘 좋아지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가 이 시술을 계기로 필러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또 시술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시술을 했고요. 이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시죠. 그래서 2세션만으로 환자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사진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진인데요. 굉장히 시술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막 눈물을 글썽글썽했던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도 필러에 대해서 앞에 분도 필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셨는데 이분도 필러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있으셔서 나눠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술한 거는 라테랄, 템플과 그 다음에 CK1, CK4에 이제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주라벨 폴드에 시술을 했고 스킨 비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저를 다시 만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스킨 비브를 인젝을 하고 안테리어 칙이랑 티어트로프를 치료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필러를 사용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얼굴로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그래서 시술 전과 11개월 후 사진인데요. 그 측면에서 봐도 환자가 훨씬 더 젊어졌고 건강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3D로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주비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사용해서 시술을 했더니 매끈하게 사라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이제 끝났는데요. 그 오버필러 신드롬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한테는 주비덤 제품이 있고 스킨 비브가 있는 한 환자들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안심시키면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AA 시그니처, MD 코드, 주비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원장님들만의 시그니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까지 눈을 반짝거리면서 열심히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제 라이브 센터 연결할 텐데 라이브 센터 연결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이제 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좀 전에 말씀하신 스킨 360은요. 원래는 스킨 바이브, 보톡스 그리고 하모니카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하모니카가 런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시고 볼룩스로 대체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하모니카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해드리고 이제 라이브 세션 연결시킬 텐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약간씩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하신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그 질문들은 따로 모아서 아마 AM에서 다른 세션을 준비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스킨 바이브냐 스킨 비브냐고 질문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 영국에선 토마토라고 하고 미국에선 토메이로라고 하듯이 한국에서는 스킨 바이브라고 하고 글로벌에서는 스킨 비브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익숙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다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션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 모녀들을 모시고 이제 그 리프트업하는 케이스니까 그런 변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AMI와 함께 이걸 지켜보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바이오브레이크 타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아마 바이오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라이브 센터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 데모 세션은요, 그 환자 왼쪽은 최동호 원장님,